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장 SQL 기초 다시 1장을 마치고요. 이제 제 3장 SQL 기초 2인데, 여기에 우리가, 인서트 문이나 업데이트 문이나 딜리트 문 이런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어, 윈도우 함수라든지 뭐 이런 랭크 순이라든지 수학 함수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리고 2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는 뭐 이제 좀 뭐 중급적인 뭐 이런 개념들을 좀 배우려고 해요. 아무튼 일단은 차차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내장 함수들도 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어, 이 쿼리를 짜시는데 굉장히 수월한 함수들이 많이 MySQL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이용을 하자라는 그러한 차원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인서트문인데, 이 인서트문은 우리가 참 많이 했다,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인서트문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명령어. 뭐예요, 얘는? DML이죠, 그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DML은 트랜잭션이 발생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발생하죠.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밋을 이용을 한다든지 롤백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도 길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 삽입하는 구문인데요. 여러분들 다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SQL DB 이렇게 해놓고 자, create test TBL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세 개의 행을.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넣었고 아니면 우리가 특정 값들만 우리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리고 열의 순서를 바꾸어서 입력하고 싶을 때, 즉, 사용자가 생각나는 대로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 이걸 하실 때, 이렇게 타입에 맞추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제로. 그죠? 자, 그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 좋지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오토 인크리먼트.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죠, 그죠? 오토 인크리먼트 키워드인데, 우리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자동 증가해주는, 즉, MySQL의 InnoDB가 자동 증가해주는 값을 우리가, 뭡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디테일하게 조금 볼게요. 자동으로 1부터 증가하는 값을 입력하는 키워드고요. 맞죠? 그리고 특정열을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 요것도 제약 조건인데요. 요거 두 개의 제약 조건의 차이점은 얘는 난너를 허용하지 않고요. 얘는 너를 허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얘도 널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PK나 아니면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쳤는데 이걸로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PK와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당연히 숫자인 열에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뭐 문자열이나 캐릭터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된 열은 인서트문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널 값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 TBL 두 개를 만들었는데, 툴을 만들었는데, 아이디 값 우리 해봤어요, 그죠? 유저네임 인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할 때 오토 인크리먼트는 널로 우리가 이렇게 넣는 방법. 그죠? 그렇게 넣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야, 근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한번 2장 때 제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리를 하는 차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입력값을 100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고 싶다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alter table test tbl 오토 인크리먼트 100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죠. 얼터는 뭐예요? 얘는 DCL입니까? DDL입니까? DML입니까? DDL이죠. 그죠? DDL이기 때문에 얘는 테이블을 수정할 때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테스트 TBL의 오토 인크리먼트를 100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nsert into에서 하나를 넣으니까 patty라는 애를 넣으니까 조회를 내보니까 얘는 100으로 이렇게 시작을 함을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 한번 했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반복을 하면 좋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은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되는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했죠. 그죠? 서버 변수. 골뱅이 두 개가 오는 거는 서버 변수. 골뱅이 하나가 오는 거는 로컬 변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골뱅이 두 개면 서버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MySQL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에 또 인크리먼트 변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초기 값으로 1000을 지정하고 증가 값을 3으로 변경하는 구문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자 오토 인크리먼트를 역시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알터를 이용을 해서 얘를 10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 뭡니까? set 저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골뱅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아하 서버 변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여기에다가 3을 주면 아시다시피 1000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한다 그죠? 그러면 얘는 1006까지 저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고 보니까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이거는 한번 쳐봤어요. 그죠? 쳐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코드를 줄이려면 여러 행을 한꺼번에 입력을 한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해봤잖아요. 이렇게 인서트 인트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에 이렇게 넣고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좀 바꾸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인서트 인투를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도 돼요. 근데 현업에 가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뭐죠? 엑셀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익스포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고 나서 거기 엑셀에서 우리가 쭉 내보내고 나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테이블로 우리가 끌어내 뭐 추가 뭐라 그러죠? 이거 임포트를 또 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 쿼리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쭉 다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파일 입출력에서 다룰 거니까요. 물론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이제 뭐 동영상도 넣는 그러한 대용량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할 거니까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모르고 있다면 어 테이블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보니까 이제 대량 데이터 삽입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SQLDB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테스트 TBL에다가 ID int, 그리고 fname, first name이겠네요. 박 캐릭터 타입으로 50개. 그리고 last name에서 박 캐릭터 타입으로 50개. 3개의 행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건데, 자, 테이블 행을 만들었어요. 테스트 tbl4를. 그리고 나서 insert into를 하는데, 테스트 tbl에다가 into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열어줘도 되고요. 뭐 갈로를 안 하더라도, 자, 어차피 얘가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select emp no 그리고 first name, last name을 employees schema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가가지고 이거를 다 끌어서 어디다가 insert into 하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employees 테이블 안에는 우리가 30만 건 이상 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게 30만 건이면 대용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보시면 테이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insert into 했던 이 내용 30만 24건이 affected 됐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duplicated가 중복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4.187초가 걸렸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콘솔에서 찍고 있네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요 초 단위 말이죠. 이 초 단위는 여러분들의 PC와 저의 PC와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본이다. 그죠? 자, 그리고 아예 테이블 정의까지 생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create 테이블 하세요. create 테이블 하고 id하고 이런 것들을 설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테이블 5 이렇게 해놓고 갈로 열고 여기다가 emp no 그리고 last name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대로 넣으면 이 id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량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리밋 했죠. 그죠? 리밋은 상위 3개만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개만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쓰시던 그거는 뭐 쿼리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서 하나하나 가져오고 싶은 게 있다면 테이블에서 열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뭐 나중에 알리아스로 바꾸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서트문의 마지막인데 보니까 자,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요? 이게 테스트 TBL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제가 알리아스를 쓰도록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emp en어를 알리아스를 줘서 id로 바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fname 그리고 lname, last name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쿼리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id하고 이렇게 컬럼명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제 어디 테스트 TBL 6에 TBL 6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테스트 TBL 6을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문입니다. 이제 업데이트문을 제가 앞에서 한두 번, 두세 번 했나요? 사용을 드렸는데, 자, 업데이트문은요, 뭡니까? 로우, 데이터 로우에 이제 우리가 값을 change, modify,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싶어요. 수정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쿼리 구문이죠. 역시 얘도 DML이죠. 그래서 자,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수정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구문 형태는 update set wher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update set where. 알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요. 업데이트 구문을 쓸 일이
많기는 많은데요. 정말 업데이트문을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 이렇게 수정했다가 데이터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만약에 돈에 관계된 거다. 뭐 이래 돼 버리면 여러분들의 이 명령어 쿼리 하나하나에 따라서 돈의 그 돈의 양이 틀려지죠. 그렇게 돼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쪽이다라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야근을 뭐 5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야, 나 야근 7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정해 줘 버리면 돈이 바뀌죠. 야근비가 바뀌죠. 야근비가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런 거와 같이 이런 거는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쓰는 형태를 보면, 자, 교이치가 있는데, 이거를 LName, last name이 없음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은, 자, 업데이트 테스트 TBL4에 set, 요거는 지정하다, 저장하다는 뜻이죠. LName을 없음으로 해라. 근데 이 없음으로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fname이, firstname이 교이치인 것들에 대해서만 없음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웨어절이 없어요. 교이치가 아니라 웨어절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행에 있는 LName을 없음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pdate set where 통상적으로 저나 쿼리문들을 좀 하고 이제 전산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수정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셀렉트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셀렉트 구문에서 where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뭡니까? 이 셀렉트 부분을 이제 셀렉트 프롬 부분만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웨어 조건은 놔두고요. 왜? 그래야 실수가 없거든요.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혼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혼 났거든요. 전산팀에서 상사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과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다면 웨어저를 이렇게 생략을 하면 되겠네요. 이 내용은 보면 by TBL에서 우리가 단가가 있으면 단가를 1.5배 그러니까 150% 상승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일괄적으로 상승시키는 거야 웨어절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웨어절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딜리트 문이네요. 딜리트 문은 역시 얘도 DML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걸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트렁케이트하고 얘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고 했죠. 트렁케이트는 뭐였어요? 그것도 뼈대를 데이터의 구조를 유지를 하고 테이블의 구조를 유지를 하고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거였죠. 근데 걔는 트랜잭션 안 걸리죠. 그래서 빠르게 지우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된다? 그죠? DML 구문이 아닌 뭡니까? DDL 구문인 트런케이트 이 구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 구문하고 트런케이트하고 차이점은 대용량 데이터를 삭제할 때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보다 이걸 쓰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트랜잭션에 안 걸리니까요. 알겠죠?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딜리트 문은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행 단위로 삭제하는 명령어인데요. 역시 얘도 삭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웨어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현업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웨어 조건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이름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딜리트에서 웨어절을 만약에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웨어절을 생략을 하면 데이터 전체가 삭제되는 딜리트하고 업데이트는 참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웨어절은 이거는 뭐예요? 에이머만 다 삭제해라 이 뜻이고요. 퍼스트 네임이. 근데 이렇게 이제 상위 몇 건만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머에 리밋 주면 된다, 그죠? 리밋 이렇게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다, 그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웨어젤이 이렇게 없어. 그죠? 웨어젤이 없어. 조건젤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테스트 TBL 다 날려라는 거예요. 테스트 TBL4. 그러면 모르고 뜩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 오, 데이터 다 날라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롤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딜리트로 삭제를 했다면 롤백이 가능한데 트렁케이트로 날려버리면 롤백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두 개의 장단점은 있죠. 됐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뭐 이제 뭐 실습 내용을 우리가 할 건데요. 일단은 대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삭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딜리트 드랍 그리고 트렁케이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세요. 딜리트는 30만 건이죠, 이게. 딜리트는 날아가는데 3.265초. 그리고 드랍은 많은 거예요. 테이블 자체를 아예 날려버린 거죠, 이거는. 이거는 0.094초. 트렁케이트는 0.2초 정도 걸렸어요. 한 1.2초가 얘가 덜 빨리 삭제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한 건 한 건씩 건드려야 된다면 딜리트해서 웨어저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롤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데이터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테이블 구조는 남기고 싶다. 그러면 트렁케이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예 테이블조차 필요 없다. 그럼 딜리트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드랍 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행 시간을 고려한 테이블 삭제 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대용량 테이블 전체 내용을 삭제할 때 테이블 자체가 필요 없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랍을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이블 구조를 남겨놓고 싶다면 트렁케이트 문으로 삭제를 하면 되는데 트렁케이트는 DML이 아니고 DDL이기 때문에 얘는 롤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딜리트, 트렁케이트, 업데이트, 드랍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날리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업에 가서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거나 뚝뚝 날려버렸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진짜. 특히 DB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또 역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뭐예요? 자, 보세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멤버 TBL을 만들었는데 얘는 뭡니까? 세 건만 가져오게끔 해서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터 테이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테이블 복사가 일어나게 되면 like 빼고요. 그냥 이렇게 테이블 복사가 되면 아이디가 아니라 PK나 FK 뭐 이런 유니크 이런 제약 조건은 복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얼터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을 수정을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add 추가해라 무엇을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이름을 pk 언더바 멤버 tbl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유저 아이디로 지정을 해달라 이 뜻인데 여기에서 pk 멤버 tb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용자 즉 DB 관리자가 마음대로 줘도 돼요. 근데 통상 PK라고 칭하기 때문에 PK 언더바 멤버 TBL 즉 멤버 TBL에 PK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DB 엔진에서 임의로 만들어 줘요. 그러면 들어간다 뭐 그 이름을 확인해 보면 임의로 만들어진 PK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유저 아이디를 PK로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KHD, KJD, KKJ
이렇게 세 개가 유저 아이디로 존재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오류가 발생해도 계속 삽입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K는 뭡니까? 데이터의 중복을 막고, 그죠? 데이터의 유니크함, 무결성을 유지시켜주는 제약 조건이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KHD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시에 세 개를 끌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서 인서트를 시켜버리면 여기서 바로 걸려버려요. 걸려버려서 기본 키가 중복이 됐다, 듀플리케이트 됐다라고 떠요. 뜨면서 이 뒤에 것도 실행을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자 에러 코드 1062에서 듀플리케이트 엔트리 KHD 4key primary 이렇게 돼서 중복됐다라고 뜨죠. 그래서 삽입을 안 시켜줘요. 제약 조건. 그래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보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insert into 문에 우리가 insert ignore into 문으로 수정한 후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ignore가 뭐예요? ignore는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insert ignore into라는 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insert ignore 문은 기본 키가 중복되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며 오류 메시지만 띄운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insert ignore into에서 3개를 넣었어요. 분명히 KHD에서 중복된 거를 뭡니까? 기본 키 중복된 게 나오죠. 근데 이거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저장됐는데 이렇게 뭡니까? 오류 메시지를 띄워요. 그래서 무시하고 하게 되면 이것들 다 저장됩니다. 알겠죠? 다 저장되고 인서트 이그노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서트 이그노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이거를 현업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알고만 있으시면 되고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SQLD나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뭐 저 뭐죠? OCP, OCA 이런 자격증을 시험 치실 분들이 있다면 이거의 쿼리 결과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업에서는 이런 경우는 잘 안 씁니다. 왜? 기본 키를 항상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 중복과 무결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서 이 두 개는 이렇게 저장이 됐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고 싶을 때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면 다음 구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죠. 자, 기본 키가 중복되면 새로 삽입한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insert into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하는데 on duplicate key update username 강후덜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on duplicate key. 중복된 키가 있어도 업데이트 시켜라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 키가 중복되지 않으면 뒤에 업데이트 문, 일반 인서트 문이 실행이 될 거고요. 기본 키가 만약에 중복이 되면 이 뒤에 업데이트 문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KHD는 뭐예요? 그죠? 얘는 기본 키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insert into values를 하는데 기본 키가 중복이 되니까 뒤에 가보니까 on duplicate key 업데이트 구문이 있다 보니까 얘는 기본 키가 중복이 되면 이내 중복이 되더라도 이걸로 업데이트 쳐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기본 키가 중복이 되면 나머지 유저네임하고 ADDR은 이렇게 해라
업데이트를 시켜라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DJM 같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거 실행 안 해요. 이거 이제 보고 실행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실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내용을 인서트 인투를 한다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onDuplicate key 업데이트 구문하고요. 그리고 insert ignore into 이 두 구문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 on duplicate key 업데이트 이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키 내용을 우리가 혹시나 로우 데이터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뭐 근데 솔직히 쓸 일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보다는 차라리 수정할 일이 있으면 KHT를 웨어 조건으로 잡고 그리고 기본 키로 프라이머리 키로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정할 거 set으로 저장을 하는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시험 치시고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on duplicate key 업데이트 구문과 그리고 insert ignore into 문을 반드시는 아니죠. 정리를 좀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도우 함수 전까지 이렇게 실습 내용을 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어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감사합니다.